먼저 제목이 훅 해서 들어오신 분들 놀라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배당주에 대해 기초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그보다 조금 더 난이도는 살짝 높이고 관점은 좀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당주 투자에 대한 좋은 컨텐츠를 전달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요,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 전문 기자님의 기사를 본 거죠. 이 기사 제목이 12월에 배당주를 사지 마세요 였습니다. 12월이 다가오면 배당주 추천이 쏟아지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죠. 일반적으로 배당은 분기별로 중간 배당일이 있으면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날짜가 기준이 되고요. 요즘은 1년 내내 배당주가 증권업계와 투자자들 입에서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빈도로 보면 여전히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됩니다. 주로 12월 결산 법인들의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에 있기 때문이죠. 12월에 배당주를 사서 1개월 보유하고 12개월치 배당 받아 가자가 일반화된 기사인데 비해 이 기사의 요지는요, 실제 최근 수익률을 따져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투자하자는 내용입니다. 첫째, 배당 수익률의 기본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DPS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얼마일까? 이걸 계산하려면 DPS 이퀄 주당 배당금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배당은요, 주식의 개수에 비례하여 받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 DPS는 주식 한 개당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1만원짜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300원을 배당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배당 수익률인 거죠. 자, 일반적으로 한국은 글로벌 시장 대비 낮은 편이긴 하지만 고배당주로 취급되는 주식들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종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코쇼앱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면 천일고속은 8.5%, 제주항공 2.6%, 대한항공 0.9%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네이버 금융에서 배당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당이 높으면 바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무조건 배당률이 높다고 뛰어들기 전에 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배당 수익률은요, 과거 정보니까요,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확정 정보는 아니거든요. 이 연말 결산이 되고 그 다음 해 3월에 있는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둘째로 기업의 1년간 당기 순이익 예상치, 그러니까 최근 2, 3년간의 숫자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기업이 배당금을 주는 첫 번째 재원이 올해 벌어들인 순이익과 회사에 쌓여있는 이익 잉여금을 나눠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올해 영업 성적이 어떠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자, 전년보다 실적이 증가했고 대규모 투자로 돈 나갈 일이 적다면 특별히 배당을 줄일 만한 이유가 없고 배당금은 최소한 줄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또 난이도를 한 단계 높여서 따져보면요, 대주주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지분 취득을 위해 이사회에서 폭탄 배당을 결정할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대기업에 비해 중소형주들은 배당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시장 분위기에 휘둘리는 편이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재무 정보를 보고 실적과 주가가 함께 안정되어 있는 배당주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죠.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가장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셋째, 매수 날짜. 올해는 12월 언제까지 매수를 완료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잊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올해는요, 12월 26일입니다. 자, 주말이나 공휴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영업일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넷째, 주의사항. 배당락. 배당주들은 연말에 쫙 샀다가 연초에 훅 빠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당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배당락이라고 하는데요. 배당금을 받으려고 주식을 샀는데 만약 배당락으로 주가가 1,000원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하고 나중에 배당이 1,000원으로 결정된다면 혼전치기는 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이미 매매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를 냈고요. 이 배당금도 배당소득세 15.4%를 빼고 세후 846원만 입금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손해인 거죠. 자, 그러니까
배당금, 예상 배당금보다 주가가 더 하락할 법한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금 고려한 배당 투자 전략. 자, 금융소득이 많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요. 이게 되면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요, 연말에 보유 자산 일부를 처분해서 이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이하로 낮추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배당주라면 배당금을 받지 않고 그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거죠. 요즘 실제로 이런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 12월만 되면 배당주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배당주의 계절에도 배당주가 힘을 못 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배당 투자할 때 적어도 손실을 입는 일은 피해야겠죠. 웬만하면 배당주는 배당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서 가장 멀어진 시기에 매수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요. 지금 배당주 투자하시기 전에 이것만 더 생각하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멀리 보는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고요. 또 너무 자주 종목을 바꾸거나 자금 회전율이 높은 걸 조심하십시오. 또 배당에 대한 ETF도 있는데 요즘 규모가 큰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도 고배당 유명 펀드들이 자금 유출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니 유의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원하는 목표 배당액을 생각해서 투자를 집행할지 안 할지 생각하시고 투자 이후에 본인의 목표와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용했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코슈와 함께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하시고 전문가처럼 투자하세요.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